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오늘은 윌렘 부츠의 스페셜 프로파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몇 안 되는 구독자 중에 한 명이 이 펜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잘 쓰겠다고, 잘 안 보인다고 이걸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프로파일인데 커피를 스페셜하게 먹는 프로파일이죠. 모든 로스터들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 골, 이런 것들이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스페셜한 프로파일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로스터들의 정말 염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윌렘 부츠의 스페셜 프로파일을 설명드리겠는데, 이제 스페셜티 커피랑 이게 스페셜티 커피를 볶는 프로파일이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용어 정리를 잠깐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스페셜티를 포장하는 커피숍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페셜티라는 것들이 어떤 고유 명사처럼 쓰이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특별한 콩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고메 커피, 그래서 일반 커머셜 커피보다 맛있는 커피를 이제 고메이 커피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스페셜티라는 거는 어떤 고유 명사처럼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SCAA라는 어떤 그 미국의 스페셜티 커피 협회, 미국 협회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자기들만의 어떤 규정집과 그 어떤 툴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획득한 콩들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 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단체가 있고 A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커버 오브 엑설런스라 그래가지고 그걸 주관하는 협회인데, 각 농장을 돌면서 출품된 그 농장에 있는 그 원두 평가를 해서 그 점수를 매겨서 낙찰을 주는, 여기에서도 이제 그 스페셜티라는 용어가 쓰이고, 이 단체의 어떤 커핑 폼 중에서는 이게 좀 더 실용적인 폼이 되죠. 나중에 이 커핑 폼에 대한 또 수업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프레그런스가 빠져요. 그러니까 그 갈았을 때의 향을 이제 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피라는 것들이 그 결과물로 추출해서 나오는 것만 중요시 생각하지, 여기는 이제 프레그런스, 갈았을 때의 그 향까지 이제 포함시키는 거고, 어쨌든 어떤 단체가 됐든 그 기준점 이상으로 해서 그 점수를 얻는 콩들에 대해 부여하는 콩을 이제 스페셜티 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그 90점 이상, 우리가 생산하는, 우리가 만드는 콩들은 다 90점 이상 해가지고, 그 90 플러스, 조셉 브로드스키의 90 플러스 같은 경우 굉장히 훌륭한 회사죠. 그렇게 이제 정말 90점 이상 나오는, 그렇게 하는 이제 단체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 생산하는 업체에서 우리는 이 콩은 우리가 평가를 해봤더니 90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커핑 점수 실제로 90 몇 점 주고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스페셜티라는 커피 이렇게 하면 지금은 그런데 조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어이없는 커피가 스페셜티 커피다라고는 지금은 나오진 않는데, 한때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를 볶는 프로파일은 아니고요. 이러한 콩들을 볶는 게이샤라든지 파카마라든지 마라고지페 같은 콩을 볶는 프로파일이라고 이렇게 부츠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샤 같은 경우에는 파나마 게이샤라든지 에티오피아 게이샤, 굉장히 종 이름입니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게이샤라든지 파나마 게이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도 그 게이샤 에스테이트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이름을 해서 이제 나오는 거였는데, 그거는 혼동하면 안 되고요. 종자, 우리는 이제 파나마 게이샤를 하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파나마 게이샤. 그리고 이제 파카마라랑 마라고지페. 분명히 이 종자에 대한 어떤 강의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제 파카마라 같은 경우에는 그 파카스 종과 그 마라고지페의 종이 이게 잡종이죠. 그러니까 마라고지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멕시코 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이제 이게 버번종이에요, 버번종. 그러니까
마라고지페가 이제 그 TP가정,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자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파카마라처럼 어떤 프로젝트 형태로 1958년 정도에 F4라는 어떤 프로젝트로 마라고지페와 파카스종을 우리는 잡종을 만들 거야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그 어떤 브라질 같은 데서 생산되는 그 지역 그 농장에서 갑자기 잡종이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개량돼서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라고지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케이스죠. 브라질 농장에서 이제 엘리펀트 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알맹이가 커요. 네, 알맹이가 커. 그래서 알맹이가 큰 종자를 이제 엘리펀트 종, 그래서 큰 종자 해가지고 마라고지페와 파카스 종을 이렇게, 파카스 종은 버번종, 예, 브루봉이라고 하고, 버번종이 이렇게 종자가 이렇게 이게 교접을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몇 가지를 더하면 스페셜하게 바꿀 수 있는, 같은 프로파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블루 마운틴 있겠죠. 아니면 하와이안 코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 이제 윌레임 부츠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블루 마운틴, 하와이안 코나 이런 것들 좀 뺐던 것 같아요. 예멘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죠? 근데 이제 이걸 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일본 사람이었으면 아마 이걸 넣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프로파일을 이제 살펴보면,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하드한 콩을 볶는 프로파일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자체가, 하드한 콩을 볶는 프로파일은 투입 온도가 일단 높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그레시브한,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을 주입을 해서 가지고 가다가 여기 불조절 한번 들어가고 좀 이렇게 좀 온화하게 마무리하는 프로파일, 다크한 프로파일, 하드한 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산미를 좀 죽이는 프로파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스페셜한 프로파일은 뭐냐면, 투입 온도를 일단 낮죠. 투입 온도가 상대적으로 40도 이상 차이가 나요,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투입 온도가 낮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바텀 아웃 되는 터닝 포인트의 온도도 상대적으로 낮게 떨어지죠. 네. 여기는 다크 로스팅이다 보니까 총 시간이 14분 20초까지 갔는데, 이거는 총 시간이 13분 17초로 끊겼습니다. 네. 다크 로스트니까 에그트론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1차 크랙도 9분 12초인데 이거는 7분 45초, 1차도 빨리 왔죠. 어그레시브하게 팍 올렸다가 꺾고, 이거 온화하게 쭉 가. 이런 프로파일을 가져가는 거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마라고지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콩도 사실은 큰 콩이고 파카마라도 사실 굉장히 커요. 근데 파카마라 같은 경우에 수분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수분 배출이 잘 돼요. 뭐냐면 조직이 좀 연한 것 같아. 예, 조직이 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콩들을 초반에 강한 열로 시작을 하게 되면 조직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구멍이 뚫리는 스코칭이라든지, 아니 구멍이 크게 뚫려버리는 뭐죠? 티핑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온화하게 처음 온도도 시작하게 천천히 올려가는 걸로. 그렇지만 일정하게 올라가죠. 일정하게 올라와가지고 1차를 9분 12초에 터뜨립니다. 네. 그리고 3분 정도 끌다가 그냥 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윌렘 부츠는 설명을 했냐면, 이런 콩은 자연적으로 풍부한 향과 맛을 많이 가지고 있는 콩을 2차 크랙 이상으로 가져간다는 것을 미친 짓이다 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madness, 미친놈이라는 거죠. 미친 짓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예, 미친 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죠. 그죠? 2차 크랙 이전에 뽑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 정도, 여기에서 온도는 1분에 그 6도 이상으로 안 올라가게끔 천천히 올라가라는 거죠. 천천히 올라가라는 거죠. 여기서 물 조절해야지 천천히 올라가죠. 천천히 꺾이면서 탄력적으로 올라가다가 불 한번 줘서 꺾이면서 천천히 올라가게끔, 1분에 6도를 안 넘게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력은 이제 상대적인 건데 15%에서 40%로 이제 줄여라. 이 단계에서는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40%가 한 15에서 한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40은 조금 좀 차이가 좀 범위가 좀 크죠. 어쨌든 50% 이하로 줄여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상징적인 얘기고,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온도가 온화하게 떨어지는 거고, 3분 정도 있다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윌리엄 부츠는 계속 그 쳐다보면서 향과 맛을 보면 향을 맡고 시각적으로 콩을 보면서 로스터의 직감으로 빼라 라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측면이 이런 콩들이 조직이 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화한 로스팅을 가져가도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콩을 믿는 거죠. 우리는 로스팅을 하다 보면 자칫 이게 베이크드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 베이크드 되는 총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1차와 2차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가져가냐에 따라 가지고 베이크 될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프로파일에서는 1차와 2차 사이가 많지가 않죠. 네. 2차는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2차가 우리가 얼마에 왔죠? 2차가 204도에 왔는데 201도에서 배출했습니다. 그죠? 201도의 배출. 14분 17초 201도 배출. 그러니까 1차 전에 이제 뺀 거죠. 그러니까 1차, 2차 사이가 그렇게 길지 않는 거죠. 이런 콩 같은 경우는 절대 베이크드 되지가 않고, 또 그러니까 좋은 품질의 콩들은 사실은 이렇게 볶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콩을 믿으면 이렇게 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칫 이렇게 볶아서 모든 콩도 이렇게 볶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금 이제 커피를 볶고 왔는데 그 콩을 이렇게 이렇게 나쁘다고 평가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G4 같은 걸 이렇게 볶으면 에티오피아 워시드 G2 이런 것들 이렇게 볶으면 플랫해져 버려요. 근데 이런 콩들은 절대 플랫해지지는 않고 굉장히 그 하체가 단단한 느낌? 네. 그러다 보니까 바디감도 있고, 이렇게 볶으면 바디감도 있고, 또 온화한 맛, 은은한 신맛도 나오고 편하게 볶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콩을 너무 급하게 볶을 필요도 없고, 그냥 충분히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달래면서 살살 볶는 거. 조직이 연한 콩일수록 살살 볶아야 되고, 좋은 콩이면 살살 볶아도 된다. 그죠? 이거는 근데 스페셜티한 콩을 볶는 프로파일은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스페셜티한 콩을 볶으면 안 되고, 이거는 이러한 콩들, 어떤 좀 알갱이가 큰 콩, 크고 조직이 연한 콩들, 그죠? 이런 애들, 조직 크고, 엑스트라 펜시 같은 거 크잖아요. 크고 조직이 연한 콩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충분히 재료의 맛을 살리고 독특한 향을 이렇게 확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안정적이고 달콤하고 균형감 있게 이렇게 스페셜하게 볶는다.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는 요즘에는 프로파일이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이 좀 이슈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스페셜한 프로파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상으로 윌리엄 부츠의 스페셜 프로파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